안녕하세요, 수방입니다. 네, 오늘은 포인트 주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각자 TPO가 다르니까, 상황이나 이런 게 다르니까 뭐 제 말이 정답은 아니지만, 저는 특히 이제 어렸을 때부터 그걸 좀 의아하게 생각했어요. 남자는 포인트 줄 곳이 정말 없어서 넥타이가 거의 유일한데 넥타이 포인트를 줘야 된다. 그러면 이제 한국 남자들이 대부분, 그게 벌써 뭐 15년 20년 전의 얘기라서 자, 요즘하고 좀 안 맞을 수는 있지만, 그럼 대부분 다 진한 네이비색이나 차콜 그레이색 입거든요. 그럼 그 다음에 화이트 셔츠나 이렇게 옅은 블루 컬러의 셔츠를 입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 약간 오렌지 컬러나 레드 컬러의 포인트가 될 만한 타이를 묶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동동 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되게 웃긴 거예요. 포인트를 주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일단 포인트를 안 주면은 기본빵은 합니다. 그래서 저희 수박 스타일링에서 해시태그로 많이 적는 것 중에 하나가 포인트 없는 게 포인트라는 말이에요. 그냥 웬만하면 포인트 주지 마세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면 흰색 컨버스 척 테일러 로우 운동화에 청바지, 일자 청바지에 501에 흰색 티 입었어. 그 다음에 여기서 포인트를 뭘 줘야 돼?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이 상태가 거의 완벽한 거야. 이 상태가 완벽한 상태예요. 뭔가 아쉬워서 그 점을 하나 더 찍으려다가 그림을 망치는 경우가 되게 십상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뭔가 조금 조미를 하고 싶다 싶으면 기본 베이스를 해치지 않는 그 선에서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계산하기가 정말 어려운 거죠. 뭐 예를 들어서 그럼 시계를 포인트를 주자. 그럼 제일 쉬운 거는 뭐 롤렉스 에어킹 정도 차는 거? 네. 그 정도 되겠죠? 제가 생각할 때는. 아니면은 뭐 좀 색깔을 넣고 싶다 그러면은 뭐 스와치 같은 거, 빈티지 스와치 같은 거 사면 되죠. 왜냐면은 내가 비싼 걸다는 그 개념적인 어떤 튀는 걸 적용했는데 이 색채까지 튄다? 그러면 투머치가 될 수 있고, 이제 스와치는 이제 가격적으로는 안 튀니까 그 사람들의 머리가 다 그것까지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저라면 그 정도 포인트면 딱 적당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요. 넥타이도 여러분, 이 자켓하고 셔츠랑 넥타이랑 이게 사실 3위일체가 돼야 되거든요. 어느 거 하나가 동동 뜨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세 개가 잘 물려 있어야 돼요. 안 물려 있으면 되게 이상합니다. 여러 가지를 봐야 되겠죠. 뭐 예를 들자면 브랜드도 봐야 되고, 뭐 예를 들어서 타임 수트를 입었는데 타이어 타이 넥타이를 하면 좀 안 어울려요. 타임 수트를 입었으면 타임 타이를 하는 게 어울려요. 셔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클래식하고 컨템포러리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근데 뭐 예를 들자면 저는 에르메스를 클래식과 컨템포러리를 섞을 수 있는 그 중간 지점 정도로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뭐 리베라노 같은 클래식한 수트를 입었는데 조금 그냥 여기에 뭐 켄지카가 타이를 하면 너무 재미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면은 클래식하면서도 컨템포러리한 에르메스 넥타이를 매보는 거죠. 그 정도 틀은 거? 그 정도 포인트면 저는 오케이.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리베라노 수트를 입었는데 셔츠를 솔리드 없는 거 입었다, 이런 거는 그냥 망인 거죠. 물론 예외는 있을 수 있죠. 제가 뭐 다 그 제품들을 다 아는 건 아니니까.
근데 아무튼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포인트는 안 줄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포인트는 안 줄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해요. 포인트를 만약에 작정하고 줬다면 밀고 나갈 수 있는 힘도 필요하고, 이게 이제 이태리 못쟁이들이 자주 쓰는 말인데 스프레차뚜라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말로 하면 꾸안꾸죠. 이 스프레차뚜라를 위해서 3시간을 거울 앞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야, 너 오늘 진짜 멋있는데? 근데 너가 쓸 수 있는 필살기 다 썼네? 야, 너가 쓸 수 있는 필살기 다 썼는데 이 정도야? 에이, 이렇게 한번 접고 봐주는 거죠. 야, 나는 그냥 손에 집히는 거 입고 나왔는데도 이 정도야. 유치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1시간 정도 정석을 따라서 계산을 마치고 그 다음 2시간을 이거 어떻게 틀지? 이거 어떻게 안 걸리지? 하는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필살기 다 썼어, 이거 포인트도 줬어, 근데 이거 너무 딱 걸릴 것 같은데 이걸로 바꿔볼까? 이런 계산이 들어가는 거죠. 근데 제가 하는 말들이 뭐랄까, 그렇게 정석은 아니에요. 왜냐, 이게 정석이라는 게 다 커버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스트릿 쪽을 포함시키면은 좀 제가 잘 몰라가지고. 근데 여러분, 아메리칸 캐주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폴로대로 그냥 쫙 입으면은 슴슴해, 재미가 없어, 너무 지루해, 뻔해. 그래, 이렇게 입어서 안 멋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 그럼 여기서 조금 틀어야 되는데, 그 틀 때 약간 힘이 많이 가서 포인트를 줘버리면은 이제 망이 나는 거죠. 저는 그래서 폴로 스타일에서 조금 변형을 주고 스프레차뚜라로 가는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현행 폴로하고 이제 구제 폴로, 빈티지 폴로를 섞는 거예요. 일단 빈티지 폴로는 시각적으로도 많이 이렇게 톤다운 되어 있고, 이제 모퉁이들이 달아있는 것들이 이제 우리가 머릿속으로 인식은 못해도 눈은 딱 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좀 순한 거를 인지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핏이 조금 방방하기 때문에 덜 멋있어요. 그러니까 바지를 폴로, 빈티지 폴로 치노를 입는다든지 이러면 좀 나이스해지죠. 재밌어지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여기에 포인트를 만약에 알덴 같은 걸로 줬다, 그러면 이거는 어떤 포인트냐면은, 제가 너무 뭐 이거에 대해서 계산하는 사람처럼 보일까 좀 민망하긴 한데, 포인트를 돈으로 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면은 바스 위준 신어도 되거든요. 그럼 시각적으로는 그냥 아주 FM이죠. 그 바스 위준도 좋은 거 20만원짜리 있어요. 그 좋아요. 물론 가죽이 좋은 건 아니지만 형태적으로는 좋단 말이에요. 그럼 바스 위준하고 비슷하게 생긴 알덴에서 나온 페니 로퍼를 신잖아요. 그러면 시각적으로 비슷해요. 포인트가 안 돼요. 근데 이제 밥 먹으러 가서 아씨 졸라 민망하네, 신발 딱 벗었는데 알덴이야. 그러면 그게 포인트가 된단 말이에요. 좀 솔직하게 얘기하면은 그건 그냥 돈으로 포인트를 준 거죠. 시각적으로 포인트를 준 건 아니지만. 또 이제 질감으로 주는 포인트가 있을 수 있죠. 예를 들자면 이건 돈하고 질감하고 같이 된 건데, 악어 가죽 신발을 신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악어 가죽이라는 게 너무 포인트가 이제 컨트라스트가, 포인트라는 건 컨트라스트를 주는 거잖아요. 돌출되게 만드는 거. 악어 가죽이 너무 그 컨트라스트가 세니까 그런 포인트가 빡 치고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럼 죽여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컬러를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내가 검정색 치노를 입었어. 폴로 치노를 10만원짜리 슴슴해. 근데 거기에 이제 검정색 검정색 악어로 만든 로퍼를 신었어. 그러면은 이제 멀리서 봤을 때는 괜찮은데 아무렇지도 않은데 가까이서 보면은
욕 나오는 거죠. 이렇게. 근데 신발이 좀 그렇다 그러면 벨트 같은 걸로 할 수도 있는 거고. 그 정도의 이제 멀리서 봤을 때는 포인트가 안 되는데 가까이서 봤을 때는 포인트가 눈이 이렇게 되는 그런 포인트를 저는 좋아합니다. 근데 이거는 뭐 저만의 방정식이고, 이거를 막 이렇게 입을 수 있는, 그럼에도 자연스러울 수 있는 실력자들도 세상에 많죠. 그러니까 어쨌든 포인트는 자연스러워야 돼요. 그리고 걸리면 안 돼요. 처음부터 걸리면 안 돼요. 나중에 걸려야 돼. 걸려야죠, 포인트가. 어쨌든 그래서 이제 만약에 타이를 또 예를 들자면은 자켓 색깔하고 맞추는 게 제일 쉬워요. 네이비 자켓 입었으면 네이비 계열로 가는 게 쉽습니다. 네이비 계열로 가되 질감이나 아니면 자잘한 문양이나 이런 것들, 이래야 안 걸리죠. 이래야 안 걸리는 겁니다. 빨간색 해버리면은 그냥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쨌든 이제 디테일에서 포인트를 주고 싶어서 양말을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제가 양말 좋아했을 때는 있잖아요, 양말을 살 수 있는 데가 없었어요. 마음에 드는 양말을 살 수 있는 데가 없어가지고 이태원에 대한삭스랑 간판 없는 양말집 두 군데가 있어요, 뒤쪽에. 그러니까 대한삭스는 지금 없어졌고 맥도날드 옆에 있었는데, 그리고 간판 없는 데는 아직도 있습니다. 거기 가면 개빈이, 제이크루니, 폴론이 이제 공장에서 뒤로 빠지는 것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걸 진짜 신나게 사서 신었어요. 제가 진짜 양말 많이 사서 신었는데, 양말로 포인트를 줄 거면 진짜 대놓고 줘야 되고, 진짜 계산을 잘하는 사람들이 어중간해 하면은 이 발목만 동동 뜨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이제 신발색이나 바지색에 맞춰야 돼요. 그게 이제 기본입니다. 근데 저희가 요번에 로열티스 파리스 수입했을 때 이제 로열티스 파리스 양말 정말 다양하거든요. 근데 이 신발과 발목 사이에서 양말이 주인공이 되는 경우는 좀 지양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대신에 좀 니팅 기술력으로 좀 뽐낸 제품들, 그러니까 자카드 무늬들이 들어간 것들 위주로 했고요. 컬러감도 이 정도면은 좀 무난하다 해서 무거운 색깔들 많이 하고, 대신에 이제 레몬 컬러랑 핑크 컬러랑 화이트, 이렇게 크림 컬러 같은 것들은 이 정도면은 좀 중후하다. 그래서 흰 신발을 신었을 때를 가정하면은 너무 동동 뜨진 않을 거다, 반바지에 신어도 괜찮겠다, 이런 걸 생각하면서 바잉을 했죠. 근데 막 스마일 표시 있고 막 그래픽들 있고 한 것들은 그냥 포인트를 주는 걸로 신었다면은 쌍 몰라, 나 이게 좋아, 이런 게 아니라 이게 그 적정 수준을 넘어간다, 제 생각에는. 적정 수준을 넘어가는 경우들이 자주 있습니다. 양말이 조금 어려워요. 또 포인트가 뭐가 있을까? 시계, 안경이나 시계. 그쵸, 안경도. 그러니까 이게 제가 오늘 좀 말이 좀 두서없는데, 포인트를 줄 거면은, 그러니까 적정 수위를 확 넘어갈 거면은 쌍 그러면서 확 넘겨야 돼. 그래서 이게 이거 계산해봤는데 적정 수위를 한 좀 10% 넘는데, 이게 아니라 한 7, 80% 넘어서 이것도 계산한 거야? 이렇게 될 정도로, 이게 멋있는 거야? 이게 보는 사람들이 헷갈릴 수 있게 그 정도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안경, 시계도 사실 뭐든지 이제 남성복이 발전, 잠시만요. 제가 무슨 길을 잘못 든 것 같아가지고 잘 들은 거면 좋겠는데. 제가 영어 단어를 까먹었는데, great
great 뭐뭐뭐뭐, 그러니까 숨김 뭐 이런 느낌이었는데, 대숨김 뭐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원래 여러분 아시죠? 르네상스 시대에 사람들 막 되게 화려한 가발 쓰고 남자들도 프릴 달린 옷 입고 막 그랬잖아요, 화려하게. 근데 그 시대에서 다른 시대로 전환되면서 남성복은 단순하고 감추는 걸로 기조를 잡아서 성공했어요. 그 기조가 성공해서 그 기조로 지금 200년 이상 유지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증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더 숨기는 쪽으로 가다가 한 번은 이제 작은 변화를 맛본 게 사실 스트릿이죠. 스트릿에서 더 드러내고 더 노골적으로 보여주고. 근데 어쨌든 그 긴 시간과 그 흐름에서는 아직까지는 이제 감추는 쪽이 더 우세해요. 기본적으로 수박은 그쪽 성향이고. 그러니까 시계도 예를 들어서 사이즈부터 색감, 소재, 저희는 다 작은 게 좋은 거예요. 덜 보이는 게, 살짝 보이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20 곱하기 뭐 31mm짜리 탱크도 팔고 막, 그리고 뭐 6, 70년대 해밀턴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그거보다 작아요. 그러니까 잘 안 보이죠, 기본적으로. 그 긴팔 입어서 이제 소매 속에서 안 보이게끔 하고. 시계가 잘 보여서 성공한 것들이 몇 있죠. 누가 봐도 다 그거만. 대부분 대체적으로 뭐 롤렉스 금통이라든지 주빌리라든지 뭐 등등등. 근데 사실 롤렉스 같은 경우도 그렇게 자극적이진 않죠, 사실. 그 정도 자극적인 시계는 아닙니다. 근데 뭐 시계로 포인트를 주려고 했던 생각들은 조금, 요거를 좀 어떻게 하면 숨길 수 있을까. 멀리서 봤을 땐 모르고 가까이서 봤을 때 오! 이렇게 되는 그런 것들이 좋죠. 그 비싼 시계들이 그래요. 뭐 대부분 뭐 오데마 피게, 로얄오크 같은 거는 어쨌든 소매 속에서 감춰져 있으니까. 가방 같은 거 어쨌든 뭐든지 간에 티 안 나는 게 좋아요. 티 안 나고 소재로 승부 보고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게 멋있죠. 이게 이제 저같이 이제 자연빵이 아닌 사람들의 요령들이고, 자연빵들은 원체 본체의 힘이 세기 때문에 거기에 뭘 더 하면 덜 멋있고, 차라리 진짜 아무거나 주워 입으면 진짜 멋있죠. 맨날 똑같은 옷 입고 저도 그 지경까지 가고 싶습니다. 꾸안꾸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냥 우리 수준에는 그거 계산 안 할 수가 없어요. 다만 안 걸리시기를 바라고요. 안 걸리되,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하수들한테는 안 걸리고 고수들한테는 걸리는. 오호 너 이런 이 정도.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콘트라스트의 싸움이에요. 어디를 어떻게 대비를 얼마나 줄 것인가. 근데 그게 이제 시각적인 대비도 있고 이제 개념적인 대비도 있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싼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싼 건 줄 알았는데 비싼 거야? 이런 거죠. 뭐야, 유니클로인 줄 알았더니 이거 유니클로 르메르 그 유인 줄 알았더니 이거 로르피아나야? 막 이러면 자극이 된다니까요. 오, 막 이렇게 되고. 그리고 이제 어쨌든 그 국적을 섞는 것도 괜찮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아메리칸 캐주얼을 파니까 아메리칸 캐주얼인데 프렌치를 섞는다든지 그게 할만합니다. 뭐 아니면은
뭐 코리안을 섞는다든지. 그러니까 저희 큐레이팅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게 한 사람의 그냥 착장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샵의 큐레이팅에도 꾸안꾸가 있어요. 네. 아주 자연스럽게 아메리칸 캐주얼만 해도 멋있고 좋은데 그 지루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코리안 빈티지도 섞고 그리고 뭐 프렌치도 섞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콘트라스트가 세지면은 이제 기본이 깨져버리니까 이게 접점을 최대한 50일까지는 가져가되 49만 틀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는 거죠. 사실 49도 너무 세고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친구를 태우러 와가지고 용산구청 가서 태워야 되는데 이 사람의 습관이 무서워서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보광동으로 가고 있어가지고 우리 신혼의 집으로 방향을 틀어서 지금 용산구청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요. 계산 잘하셔서 꾸안꾸 하시고요. 스프레차토를 하시고 하수들한테는 걸리지 마시고 고수들한테는 걸려가지고 너 이 소리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결국에는 자연빵으로 입어도 똑같은 옷 한 달 내내 입어도 사람의 포스로 그 사람 자체에서 나오는 멋으로 멋있게 느껴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점심 맛있게 드세요.